안녕하세요. 부동산법 한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올해 시험 봤던 30의 기출문제, 자, 시험 문제에 관해서 총평하고 시험 문제 분석을 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동산법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학습 전략, 수험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 올해 이제 2021년도 30의 기출문제 전반적으로 총평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법이 예년과 다르게 좀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즉 좀 쉽게 출제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공법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죠. 그래서 공포의 공법이다라고 해서요. 여태까지 2차 우리 떨어지는 주범이 공법이었어요. 공법 꽈락 맞아갖고, 꽈락이라는 게 40점 못 맞아갖고 떨어지는 거죠. 그 꽈락 맞아갖고 떨어지거나 또는 공법은 꽈락을 넘어갔는데 이 평균 점수, 2차 과목의 평균 점수 60점이 안 돼갖고 떨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2차에서 떨어지는 주범이 공법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0의 기출문제에서는 이 공법이 근래 들어서 제일 쉽게 출제가 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 공법 때문에 욕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평이하게, 예년과 다르게 평이하게 출제가 된 해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개별 법률 6개 법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죠. 자, 이 법률별로 출제 비율, 자, 예년하고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공법의 첫 번째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줄여갖고 국토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국토법 12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발법, 정비법에서 6문제씩, 그리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7문제씩, 그리고 농지법은 2문제. 그래서 출제 비율은 뭐 예년하고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제 비율은 똑같이 물어봤고요. 자, 다만 이 순서가 우리가 공부할 때는 건축법하고 주택법,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을 공부하죠. 이 순서가 건축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들이 나오죠. 그래서 건축법을 먼저 하고 주택법을 공부하는 게 이게 이제 강의하는 순서가 돼요. 근데 본 시험에서는 이게 거꾸로 주택법을 먼저 보고 건축법을 나중에 풀어보게 되죠.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의 순서가 근래 좀 바뀌어가지고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자, 출제 비율은 똑같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법에 치중돼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국토법이 좀 출제 비율이 높아요. 12문제. 그리고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6문제, 7문제씩이니까 그래서 골고루 출제가 돼요. 이 6문제 중에서 6개 법률 중에서 농지법 하나 빼고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법 공부할 때 하나 포기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은 꼬박꼬박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죠.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난이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자, 첫 번째 보면 이 국토법에서 난이도 상이 없어요. 자, 이런 애가 없었죠. 난이도 상인 게 없고 난이도 중하짜리가 4문제, 8문제. 그래서 우리 근데 공법 시험 푼다 그러면은 1번부터 12번까지가 첫 번째 국토법을 공부를 해요. 시험을 푸는데, 문제를 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였어요. 난이도 상인 게 8개, 난이도 중인 게 4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법률에서 어려운 문제가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문제를 푸는데요. 1번 마치고 2번 마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 뿜뿜, 자신감이 팍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상인 게 앞에 쫙 배치가 되니까 1번 모르고 2번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쫀다 그러죠. 사람이 쫄아가지고 본 실력도 발휘하기 어렵게, 작년에는 상당히 공법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요. 자, 올해는 거꾸로 난이도 상인 게 하나도 없고 중하짜리, 이 난이도 중이나 하는 우리가 1년 내내 그냥 마르고 닳도록 공부한 내용들이죠. 열심히 갈고 닦은 내용들. 자, 이런 것들 맨날 우리 모의고사 풀면서 봤던 그런 문제들이니까 이런 것들 당황하지 않고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 올해는 이 국토법 첫 번째 법률이 쉽게 출제가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돼갖고 처음에 공부하면서 1번 아는 거고 2번 아는 거고 자신감 뿜뿜, 자신감 있는 상태로 공법을 풀어가지고 공법이 처음부터 어렵다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 도시개발법도 6문제 중에서 5문제가 난이도 중하요. 그러니까 우리 1번부터 18번까지가 18개 중에서 딱 한 개, 도시개발법에서 한 문제 빼고는 다 난이도 중하. 쉽게 비교적 쉽게 출제가 돼갖고 올해는 이제 공법이 처음부터 문제 풀어보는데 아유 그렇게 어렵구나 이런 느낌 못 받았을 거예요. 다만 도시개발법에서 한 문제가
최근 개정된 벌칙 가지고 출제가 됐죠. 이 벌칙 갖고 이 벌칙 같은 거는 우리가 공부하고 그런 내용이 아닌데 자, 이런 난이도 상위 문제들은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문제를 위한 문제. 틀리다고 내는 거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악착같이 맞추려고 공부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량도 안 되고요. 이 분량들이 안 되죠. 그래서 난이도 상인 거 이거 제끼고 난이도 중짜리 하짜리만 거의 17문제. 그래서 올해는 공법 딱 처음 풀어보는데 모의고사보다 쉽다 이런 느낌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법문이 정비법. 이 정비법에서 난이도 중하짜리가 한 문제씩 난이도 상인 게 4개. 그러니까 정비법 세 번째 법률로 가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죠. 모르는 것들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올해는 정비법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올해 개정된 거 하여튼 이 최신 개정된 내용들 꼬박꼬박 그해 시험에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하반기에 개정된 게 아니고 상반기 6월 이전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는 고해 시험에서 꼬박꼬박 한두 문제씩 출제가 돼요. 반영이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법도 벌칙 이런 이제 개발구역 지정 관련해서 올해 이제 LH 공사들 투기하고 그런 거 있었죠. 공사 직원들 투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돼갖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거 반영해갖고 이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 등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세게 처벌합니다. 그런 처벌조항에 관해서 개발법에서 개정된 내용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또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우리 정비사업 하는데요.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이게 지지부진하죠.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공공이 맡아갖고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올해 또 신설된 제도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이 되고요. 그 공공재개발에서 또 아주 지엽적인 것 같고 또 하나 물어봤죠.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 중에서 우리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아니고 아주 지엽적인 거. 좀 문제를 위한 문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돼갖고요. 하여튼 이 정비법에서는 4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나머지 2문제는 우리가 공부해갖고 맞출 수가 있던 문제인데 4문제가 어렵게 그래서 세 번째 이 정비법이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건축법에서도 난이도 상인 게 3문제, 난이도 중하짜리가 4문제. 그러니까 난이도 상인 거 이런 것들 특히 건축법은 특히 문제를 위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이라든지 특수구조의 건물 이거 우리가 잘 다루지 않던 적용 범위에서의 특례, 예외 같은 것들 이 건축법 적용 범위의 특례 같은 것들을 우리 물어봤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 법조문을 봐도 애우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 특히 문제를 위한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런 거 제껴도 나머지 4문제가 맞추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법은 난이도 상인 게 1개 그리고 난이도 중하짜리가 6개니까 주택법도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농지법은 뭐 예년하고 비슷하게 난이도 중하짜리 한 문제씩 출제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비법하고 건축법이 조금 어렵게 출제된 법이고 나머지 법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은 반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난이도가 좀 쉽게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가 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이도 상인 문제가 9문제 그리고 난이도 중하짜리가 17개 14문제니까 이 난이도 상인 거는 요거는 우리가 시험에서 맞히라고 내는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틀려줘도 관계없어요. 난이도 중하 이것만 합쳐갖고 31개입니다. 거의 30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맨날 1년 동안 배우고 공부하고 했던 열심히 갈고 닦은 내용들 여기서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맞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일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상인 문제가 15개였어요. 난이도 상인 게 15개.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6문제가 줄어버렸으니까 올해는 그냥 비교적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 첫 번째 오늘 국토법. 자, 요게 이제 조금 수월하게 출제돼 갖고 올해는 이제 공법 시험 보신 분들은 어렵게 이렇게 느끼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분석에서 박스형 문제. 이 박스형이라는 게 이제 박스 주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3개 주고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갖고 이 박스형 문제가 올해 11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스형 문제가 1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13문제가 다 난이도 상인 거 까다롭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본 시험 보면은 이 박스형 문제가 지문은 3개밖에 안 돼. 기역, 니은, 디귿. 자, 이렇게 3개 주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1번에 기역, 2번에 니은, 3번에 기역, 니은, 뭐 4번은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맞출 수 있게끔 이 3개 지문 딱 주는데요. 그 3개 지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2개는 쉬운 거 주고 하나는 어려운 지문을 딱 껴놓기 때문에 이 난이도 이 박스 열쇠 문제가 다 난이도 상위 문제였어요. 아주 까탈스럽게 그냥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염장지르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올해는 박스형 문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박스형 문제 11문제가 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돼갖고 이 박스형 문제 공포 그 공포 공부하면서 작년에 특히 박스형 문제가 상당히 까탈스럽게 어렵게 출제가 돼갖고 이 박스형 문제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박스형 문제에 대한 공포가 좀 없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숫자형 문제, 숫자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 암기 있죠. 우리 이제 공법에서 단순 암기들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을 거예요. 다른 과목보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뭐 동의 요건 4321, 4332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숫자만 단순하게 외워갖고 맞히는 문제를 숫자형 문제다라고 하고요. 이 숫자형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돼 있어요.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숫자 몇 개 외워갖고 맞추는 시험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예년부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숫자 외워갖고 맞추는 문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형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갖고 5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숫자 외워갖고 맞추는 문제. 단순 암기 문제인데요. 자, 이게 올해도 뭐 5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 숫자 몇 개 외워갖고 합격하는 시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뭐 외워야 된다 하는데 외워갖고 맞추는 문제는 5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반적인 그 내용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요새 문제는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논점이 있으면은 1, 2, 3, 4, 5 해갖고 전반적인 거를 물어보는 거지 일정하게 편협하게 지엽적인 내용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내용을 의미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만 그 지문들이 올해는 평이한 지문으로 출제가 된 거지 이 문제를 물어볼 때 하나 단순하게 그냥 지엽적인 거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요거 알고 있는지 요거 알고 있는지 전체적인 체계에서 지문들을 하나씩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골고루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를 맞추게끔 해서 절대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은 이제 지양을 해야 돼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갖고 맞히는 거죠. 그다음에 긍정형하고 부정형 문제. 긍정형은 옳은 거 찾으시오. 부정형은 틀린 거 찾으시오. 자, 이 긍정형, 부정형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요. 이 긍정형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죠. 긍정형 문제는 지문 5개가 있다. 그럼 1, 2, 3, 4, 5 5개 중에서 4개가 틀린 거가 하나가 맞는 거죠. 그럼 4개가 뭐가 틀렸는지 그 틀린 거 4개를 다 찾아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부정형 문제는 하나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은 정답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 부정형 문제가 조금 더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긍정형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건데 올해는 긍정형 문제가 25개, 부정형 문제는 15개, 긍정형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난이도 옳은 거를 찾으셔. 요걸로 난이도를 좀 끌어올리려고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 지문들 자체가 우리가 생소하고 못 보던 그런 지문이 아니고 맨날 했던 지문들 그거 갖고 출제가 돼갖고 옳은 거 찾으셔 해도 그닥 어렵게 난이도 상위 문제는 거의 드물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공법 같은 경우에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돼갖고 2차 과목에서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욕은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내용도 없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 한 70점, 그다음 공법 50점, 공시세법 60점. 그래서 평균 60으로 합격하는 시험인데요. 올해는 거꾸로 공법이 2차에서 효작 과목이었어요. 공법에서 한 60점 이렇게 맞아갖고 이제 다른 과목 60점이나 70점 이렇게 맞아갖고 다른 과목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효작 과목으로 또 바뀐 애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역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공법이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법 공부하는 이제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자, 이 6개 법률에서 골고루 출제가 돼요. 농지법은 2문제니까 요거 제끼고요. 나머지 5개 법률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첫 번째 법률이 국토법이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 1번부터 12번까지 자, 이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1번 마치고 2번도 마치고 3번도 마치고 그러면 자신감 뿜뿜 자신감 있게 공법 공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법의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률은
확실하게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토법은 내용도 제일 많습니다. 12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내용도 제일 많고요. 올해도 시험에서 뭐 어디 한 부분에 치우쳐 갖고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구역,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까지 우리 국토법의 내용들 골고루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국토법은 우리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고요. 이 국토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게 없어요. 확실하게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해갖고 하여튼 이 공법의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자, 이건 기본적인 내용들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 도시개발법은 기본적인 내용들 공부하면은 얼마든지 6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 맞출 수가 있고요. 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개발법보다 내용이 한 1.5배가 되죠. 그리고 내용도 좀 더 어려워요. 이 정비법이 개발법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같이 아주 극단적으로 난이도 상위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 한 정비법도 6문제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공부하면 한 3문제 이상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요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공법으로서 좀 단순 암기 성격이 있죠. 좀 숫자 외워갖고 맞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숫자 외워갖고 맞히는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건축법이나 주택법도 기본 개념, 특히 건축허가라든지 건축 신고 파트에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도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내용을 이해해서 체계라든지 이런 게 잡혀야 해결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건축법, 주택법도 난이도 중하짜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 7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이상 맞출 수 있게끔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농지법은 출제 비중은 2문제인데 내용은 꽤 됩니다. 이 농지법이 비중은 2문제밖에 안 되는데 학습하는 분량은 꽤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2문제짜리 맞추려고 우리가 다 농지법에 할애해갖고 공부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농지법은 우리 수업할 때 수업하는 내용 그것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는 내용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그냥 2문제 다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 올해는 공법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돼갖고 그냥 하던 대로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닥 시험을 문제를 분석하고 그럴 게 별로 없어졌어요. 이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래야 말씀드릴 것도 많고 한데 비교적 평이하게 뭐 맨날 우리가 하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됐으니까 이 난이도 상인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이도 상인 거 위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 중하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이제 공법 마지막 과정이 백선입니다. 백선 이게 한마디로 족보라고 그랬죠. 여태까지 기출문제들 중복되지 않게 기출지문들 제가 쫙 족보식으로 자 요거 예를 들어 갖고 공법 1번 국토법의 용어에 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국토법 용어에 관해서 여태까지 우리 시험에서 10년간 물어봤던 기출지문들 싹 모아가지고 지문이 한 15개 정도 되죠. 여기서 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2번 광역도시계획 기출지문들 10년간 기출지문 분석해갖고 중복되지 않게 한 15개 우리가 정리했죠. 여기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요 백선 즉 기출지문에서 그대로 60% 이상 출제가 돼요. 올해는 뭐 기출지문에서 60% 훨씬 넘게 70%까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공법은 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 이 기출지문을 확실하게 익혀가지고 본 시험에서 기출지문이 나왔을 때 이거를 확실하게 맞춰주면 되죠. 그럼 얼마든지 60점, 70점 맞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난이도 상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하짜리 난이도 중하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공법은 가장 바람직한 수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33회 시험에서도 공법 새로운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출, 여태까지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해갖고 그 기출문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을 때 틀리지 않고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것이 공법에서는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법 30의 기출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시험 분석은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좀 쉬었다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